간주관성은 연구에 관한 동기가 같고 연구 방법이 다르더라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간주관성은 연구에 대한 주관적 동기가 다르더라도 같은 방법의 과학적 연구 과정이면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연역법은 일반적인 사실에서 특수한 사실을 추론해내는 방법이다. 연역법은 일반적인 사실에서 특수한 사실을 추론해내는 방법으로 가설을 입증하여 이론을 전개한다. 패러다임이란 한 사람이 현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패러다임은 한 사람이 현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틀의 집합체이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열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상이나 분포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방법은 설명적 조사이다. 현상이나 분포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방법은 기술적 조사이다. 설명적 조사는 어떤 현상에 대하여 그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 연구하여 설명하는 조사이다. 표본 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와 달리 모집단 중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 방법이다. 표본 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와 달리 모집단 중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 방법이다. 규모가 큰 모집단에서 표본 조사를 많이 사용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탐색적 조사는 알지 못하는 현상에 대하여 예비조사의 성격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고 기술적 조사는 현상의 특성을 확실히 알기 위해 실시하며 설명적 조사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실시한다. 탐색적 조사는 어떤 현상에 대하여 사전 지식이 없을 경우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이고 기술적 조사는 현상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조사이다. 설명적 조사는 어떤 현상에 대하여 그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 연구하여 설명하는 조사이다. 종단 조사는 어느 한 시점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 시점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사회 현상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 시점에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탐색 기술 설명이 목적이다. 종단 조사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여러 번 걸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한 시점에 조사하는 조사는 횡단 조사이다. 종단 조사의 종류는 패널 조사, 추이 조사, 동년배 조사이다. 질적 조사는 대상의 속성을 가능한 계량적으로 표현하고 그들의 관계를 통계 분석을 통해 밝혀내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양적 조사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양적 조사는 대상의 속성을 가능한 계량적으로 표현하고 그들의 관계를 통계 분석을 통해 밝혀내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질적 조사는 양적 조사로는 발견하기 어렵거나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조사 연구 과정은 문제 설정,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처리 및 분석, 결과 해설 및 보고서 작성 순으로 이루어진다. 조사 연구 과정은 문제 설정,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처리 및 분석, 결과 해설 및 보고서 작성 순으로 이루어진다. 두 가지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변할 수 있는 속성도 가지고 있고 어느 개념이 가설의 진술에 사용될 때 그것을 변수라 부른다. 속성에 따른 분류는 명목 변수, 서열 변수, 비율 변수, 등간 변수가 있으며 명목 변수, 서열 변수, 비율 변수, 등간 변수 순으로 크기가 커진다. 두 가지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변할 수 있는 속성도 가지고 있고 어느 개념이 가설의 진술에 사용될 때 그것을 변수라 부르며 변수의 크기는 명목 변수, 서열 변수, 등간 변수, 비율 변수 순으로 커진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정해지는 조건은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독립 변수가 변한 후에 종속 변수가 변해야 한다. 또한 두 변수가 변하는데 다른 제3의 변수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정해지는 조건은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독립 변수가 변한 후에 종속 변수가 변해야 한다. 또한 두 변수가 변하는데 다른 제3의 변수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 가설은 두 개 이상의 변수나 현상 간의 특별한 관계를 검증한 형태로 서술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하려는 문장이다.
가설의 종류에는 연가설, 연구가설, 대립가설로 구성된다. 가설은 두 개 이상의 변수나 현상 간의 특별한 관계를 검증한 형태로 서술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하려는 문장이다. 가설의 종류에는 연가설, 연구가설, 대립가설로 구성된다. 리커트 척도는 측정에 동원된 모든 항목들에 대한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조사 응답자의 응답만으로 문항 분석이 가능하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 문항의 총합으로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응답자의 개별 문항의 의미는 없다. 리커트 척도는 측정에 동원된 모든 항목들에 대한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조사 응답자의 응답만으로 문항 분석이 가능하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 문항의 총합으로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응답자의 개별 문항의 의미는 없다. 의미분화 척도는 가장 긍정적인 태도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양극단을 등간격으로 구분하여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등간 척도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가장 긍정적인 태도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양극단을 등간격으로 구분하여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등간 척도를 구성하는 방법은 서스톤 척도이다. 의미분화 척도는 어떤 개념을 평가하기 위해 양 끝에 반대되는 형용사를 배치하여 그 속성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거트만 척도는 개별 항목들 자체에 서열성을 부여한 누적 스케일링 형태이다. 서열성으로 인하여 문항 응답을 예측할 수 있다. 거트만 척도는 개별 문항들을 서열화하는 구성하는 방식으로 누적 스케일링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누적적으로 되어 있어 문항 응답을 예측할 수 있고 쉽게 서열적으로 척도화가 가능하다. 객관적 방법을 통해 타당도를 측정하는 타당도는 기준 타당도이다. 기준 타당도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와 비교하여 새로 만든 설문지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 방법을 통해 타당도를 측정한다. 신뢰도가 낮으면 설문지의 신뢰도가 낮은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설문지 차이 때문이지 알 수 없는 신뢰도는 반분법이다. 신뢰도가 낮으면 설문지의 신뢰도가 낮은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설문지 차이 때문이지 알 수 없는 신뢰도는 복수양식법이다. 반분법은 독립된 측정도구의 질문을 반으로 나누어 둘로 만든 후 실제로는 측정도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신뢰도란 측정하고 싶은 것을 반복해서 측정하더라도 같은 값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측정하고 싶은 것을 반복해서 측정하더라도 같은 값을 얻는 것을 의미로 측정의 일관성을 말한다. 신뢰도의 종류에는 내용 신뢰도, 기준 신뢰도, 개념 신뢰도로 구성되고 기준 신뢰도에는 동시적 신뢰도, 예측적 신뢰도가 있다. 신뢰도의 종류에는 조사자 간 신뢰도, 검사제 검사법, 복수양식법, 반분법, 내적 일관성 분석이다.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개념 타당도로 구성되고 기준 타당도에는 동시적 타당도와 예측적 타당도가 있고 개념 타당도에는 이해 타당도,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가 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 항목의 수를 늘리고 항목의 선택 범위를 넓혀야 하며 기존에 신뢰도가 있다고 인정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 항목의 모호성을 줄이고 구체화하고 측정 항목의 수를 늘려 항목의 선택 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한 기존에 신뢰도가 있다고 인정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눈덩이 표집은 조사 대상자를 찾기 어렵거나 민감한 주제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눈덩이 표집은 처음에 굴리는 눈은 작지만 계속 굴리면 커지는 것처럼 한 명의 대상자로 시작하여 점진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는 방법이다. 눈덩이 표집은 조사 대상자를 찾기 어렵거나 민감한 주제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결 방법을 변경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ABAB 조사이다. ABAB 조사는 기초선을 보고 개입을 한 후에 다시 기초선을 보고 개입을 하는 방법이다.
해결 방법을 변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ABCD 조사이다. 유사실험 설계는 실험 조사 설계의 유형 중 가장 완벽하게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통제하여 인과관계를 가장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조사이다. 유사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 비교, 조작 방법에 의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작위 할당, 비교, 조작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이 제외된 상태에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실험 조사 설계 유형 중 가장 완벽하게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통제하여 인과관계를 가장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이다. 실험 설계의 요건은 통제 집단, 무작위 배정, 독립 변수 조작으로 이루어진다. 실험 조사 설계 유형의 특성은 비교, 조작, 무작위 할당으로 이루어진다. 세 가지 모두 있는 설계는 순수 실험 조사 설계이다. AB 설계는 단일 사례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이다. AB 설계는 한 번의 기초선과 한 번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인 단일 사례 연구의 유형이다. ABCD 설계는 어떤 개입이 효과가 있는지 확실하게 찾을 수 있다. ABCD 설계는 효과가 없는 경우 개입을 변경할 수 있고 많은 개입으로 인하여 어떤 개입에 영향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는 통계적 회귀가 포함된다. 통계적 회귀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의 종류이다. 아동과 노인 등 시간과 관련되어 자주 나타나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성장 요인이다. 성장 요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참여자의 발달적 변화나 성장의 변화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실험 설계에서는 통제 집단이 필요하다. 유사실험 조사에는 단순 시계열 설계, 복수 시계열 설계,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가 있다. 복수 시계열 설계, 비동인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에는 통제 집단이 필요하지만 단순 시계열 설계에는 통제 집단이 필요 없다. 관찰법은 큰 규모나 많은 인원을 한 번에 관찰하지 못한다. 관찰법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지식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시각, 청각과 같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현상을 인지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큰 규모나 많은 인원을 한 번에 관찰하지 못한다. 면접법은 민감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고 모든 대상자를 면접할 수 없다. 면접법은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민감한 질문이나 모든 대상자를 면접할 수 없다. 양적 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설문지법이다. 설문지법은 질문지를 사용하여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양적 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에게 우편으로 의견이나 정보를 주고받아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에게 우편으로 의견이나 정보를 주고받아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한 곳에 모일 필요가 없으며 만족할 때까지 계속 정보를 주고받는다. 2차 자료 분석은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여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2차 자료 분석은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들에게 자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록을 검토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질적 연구는 일반화가 가능하다. 질적 연구는 대표성이 없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며 자연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에서 진행되는 탐색적 연구 방법으로 일반화가 불가능하다. 민속지학은 오랜 기간 같은 문화에서 생활하면서 조사 대상자의 삶을 관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 방법이다. 민속지학은 오랜 기간 같은 문화에서 생활하면서 조사 대상자의 삶을 관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 방법으로 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성장 요인, 역사 요인, 선발 요인, 상실 요인, 검사 요인, 도구 요인, 통계적 회귀 방법이 있다. 선발 요인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참여자의 발달적 변화나 성장의 변화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선발 요인은 프로그램을 실시 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결과의 차이가 프로그램의 영향이 아닌 집단 선정할 때 잘못된 선정으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참여자의 발달적 변화나 성장의 변화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장 요인이다. 표집 방법에는 확률 표집 방법과 비확률 표집 방법으로 구분된다. 확률 표집 방법은 단순 무작 위표집, 계통적 표집, 층어 표집, 집락 표집으로 구분되고 비확률 표집은 임의 표집, 유의 표집, 할당 표집, 눈덩이 표집으로 구분된다. 층어 표집은 층으로 나눈 후 자기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층어 표집은 동질적인 층으로 나누고 나눈 층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에 의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자기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비확률 표집의 할당 표집이다.